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죠. 미국 혼자서만 전 세계 GDP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막강한 국방비에 거의 1,000조 원을 쏟아붓다 보니 천조국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듯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에도 사실은 남쪽과 북쪽 지역에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영상의 자료는 미국의 각 도시별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인데요.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에 비해 대체로 빈곤율이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적인 자료만 따져보면 미국의 빈곤율이 높은 도시 중 무려 80%가 미국의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부 지역의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미국의 남부 지역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간단한 정의를 찾아보라면 아마도 메이슨-딕슨 라인일 겁니다. 메이슨-딕슨 라인은 원래 1760년대에 메릴랜드와 펜실베니아 사이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조사된 경계선인데요. 이 경계선은 미국의 독립 전에 발생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이슨-딕슨 라인은 미국 남북전쟁 전에 남부와 북부 사이의 문화적, 법적 차이를 상징하는 경계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위치적으로 완전히 남부 지역은 아닐지라도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나 메릴랜드와 같이 남부 지역의 문화를 갖고 있는 곳들은 남부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북부와 남부를 나누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미국 남북 구분의 역사만 만큼이나 사실 남부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빈부격차 또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영상의 자료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지역별 부호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부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훨씬 가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남부인의 평균 소득은 미국 전체 평균 소득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남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남부 지역 빈곤의 그 시작으로 남부 지역의 농업에 대한 의존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날씨도 무척 온화할 뿐만 아니라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들이 자라기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남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면화, 담배, 쌀, 사탕수수 등과 같은 작물들로 무척 유명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은 이 많은 작물들을 수확할 때 일손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바로 노예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7세기와 18세기의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에서 인력들을 수입하여 미국에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농업이 발달하며 항상 일손이 부족했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인력들은 대부분 미국 남부 지역에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 인력 분포 지도만 보아도 남부 지역 대부분의 이 인력들이 분포에 있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프리카 인력들은 미국 남부 농장에서의 대량 재배를 가능하게 했고요. 이는 남부 지역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농업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에 대한 높은 비중과 의존은 오히려 남부 지역의 빈곤을 만든 원인이 되었어요. 바로 늦은 산업화 때문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부 지역은 주로 농업 지역이었고 토지 소유주와 값싼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지역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농업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경우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거나 혁신을 꾀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반면 미국 북부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보다 기후가 더 춥고 긴 겨울을 가지고 있어서 작물들의 성장 기간이 비교적 짧거든요. 게다가 북부 지역은 아프리카 노동력 사용을 점점 지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던 상황. 그러다 보니 북부 지역은 산업화와 혁신을 통해 기계화를 이루고 생산성을 올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기계와 산업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점점 발달하면서 북부 지역은 이러한 공장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며 점점 도시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지역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때부터 남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부 지역이 더욱 빈곤해지는 계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남북전쟁입니다. 당시 노예제도, 경제제도, 정치적인 의견이 달랐던 미국의 남부와 북부 지역 간에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약 5년간의 피 튀기는 전쟁 끝에 결국 북부 지역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승리한 북부 지역이 노예제 폐지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부 지역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즉시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리는데요. 농업과 값싼 노동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던 남부 지역에는 그 타격이 엄청났겠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아프리카 인력들을 강제로 농사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상황이 이러면 자유인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하게 고용해서 노동력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당시 남부 지역의 백인들은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인종 분리 정책을 실시한 건데요. 이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부 흑인을 억압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탈 때도 흑인과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이 외에도 학교, 병원, 극장, 식당,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서조차 인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자고 회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남부 지역에서 오히려 더 심한 차별을 겪었던 흑인들은 꾹 참고 버텼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는 이들이 갈 곳이 많았거든요. 바로 북부 지역인데요. 당시 북부 지역은 이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찍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남부 지역의 심한 차별을 피해 기회의 땅 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를 위대한 이주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대이주는 1910년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고요. 이 시기 동안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북부로 이주했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소중한 인력들이 물밀듯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막강해진 노동력을 바탕으로 북부 지역은 더 강력하게 각종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남부 지역이 혁신과 개혁 없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업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남부 지역의 빈곤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렇게 노동력도 다 빠져나가고 빈곤율만 높아져 갔던 이 남부 지역을 그냥 방치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의 빈곤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는 점점 침체되어 가던 남부 지역에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빈곤층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 교육, 고용을 보장하고자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이 시행되었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건강보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사회보장을 포함한 국민 안전망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과의 전쟁에 대한 성과는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국가 빈곤율은 빈곤과의 전쟁이 진행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기존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개선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남부 지역의 빈곤율 또한 이 시기에 많은 부분 개선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 말고도 남부 지역 경제가 빈곤을 딛고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러스트벨트 침체입니다.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북동부 및 중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북부 지역은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었었잖아요. 그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크게 번성하며 한때 이 지역은 미국의 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자동차, 철강 등의 중공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국내외에서 제조업 경쟁이 증가하기도 했고 제조업 기반 또한 점점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되다 보니 이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북부 지역의 산업 기반에 위기가 닥친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듯 러스트벨트가 점점 침체하며 미 북부 주민들의 근심이 늘어만 가던 이때 빈곤에 시달리던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근심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썬벨트 덕분이었어요. 북부 지역의 러스트벨트와 달리 썬벨트는 미국의 남부와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이 썬벨트 지역에 속한 주들의 경우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항공우주 및 국방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등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남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던
있던 농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 북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가는 러스트벨트를 떠나 이 남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새로운 위대한 이주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북부로의 대거 이동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위대한 이주는 1970년대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새로운 위대한 이주는 과거 있었던 이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특히 흑인들의 이동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 기회를 찾아 북부로 떠났던 농민들이 아니라 현재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흑인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까지 받은 고급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썬벨트 지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기 위해 과거의 이동 흐름을 뒤집고 다시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무려 약 220만 명이 남부 지역으로 이주했고요. 그 결과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의 이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텍사스, 조지아와 같은 남부주들의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썬벨트의 다양한 산업군의 발전 말고도 남부 지역의 저렴한 세금 또한 북부에서부터 남부로의 이동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를 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른데요. 보통 미국 남부 지역의 주들은 북부 지역에 비해 세율이 무척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보인 텍사스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텍사스주는 법인세와 개인 주소득세가 아예 없다고 해요. 주 헌법에 주 차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세율이 높은 북부 지역을 떠나 세금이 없는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남부 지역은 북부 지역 사람들이 큰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입니다. 실제 생활비용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특정 도시를 통해 비교해보면요. 먼저 텍사스주의 도시 중 하나인 오스틴과 뉴욕의 임대료를 비교해볼게요. 방 2개짜리 집을 기준으로 오스틴의 임대료는 평균 1870달러 정도인 반면 뉴욕은 약 3953달러로 텍사스의 주거비가 뉴욕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비, 음식비, 의료비 등 대부분의 생활비에서 텍사스는 뉴욕에 비해 무척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세금, 임대료, 생활비와 같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차이는 남부 지역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남부 지역의 인기를 한층 더 높여줄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공장이 이 남부 지역으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벗어나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배터리 관련 시설들을 더욱 늘려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관련 설비 투자 후보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미국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남부 조지아, 테네시와 같은 주는 포드나 현대차로부터 전기차 관련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남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로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배터리 제작 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 공장보다 에너지를 무려 5배나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후보지로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의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있는 미시간주의 경우 산업 전기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약 16센트예요. 이에 비해 남부 지역 조지아와 테네시주를 보면 각각 약 12센트와 10센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즉 공장을 미시간이 아닌 남부 지역에 세우기만 해도 에너지 비용을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아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아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셈이에요. 또한 최근 들어 국제 지정학적 사건들로 인해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비용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까지 겹쳐 최근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남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남부 지역이 빈곤했던 이유와 북부 지역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 분명 같은 나라임에도 마치 다른 나라처럼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물론 각 주별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부 지역을 뛰어넘는 남부 지역 도시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